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강세로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천선을 회복을 했고 코스피도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고민을 안고 있을지 저희가 들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10269번이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김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네. 미증시를 또 간만에 커플링 이렇게 하면서 원래 좋을 때는 디커플링 되고 안 좋을 때는 커플링 되다가 오늘은 함께 잘 가고 있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빨리 움직여진 느낌이 좀 들고 그 이유는 저는 낙폭과대로 좀 진입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추가적인 반등은 더 있을 거예요. 근데 단기적인 그 저항대를 한번 부딪히고 또 눌림이 나오고 다시 또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에서 이제 그런 뉘앙스가 조금 풍기는 흐름은 역시 국내 확진자입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력은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효과로 반영이 될 부분들이 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글로벌 미국 증시만 오른 게 아니라 유럽 증시부터 해서 뭐 전반적으로 다 상승, 좀 급등한 분위기였죠. 그게 많이 올랐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약간 그 영향을 받고 갭상승 출발을 했지만 약간 미미하게 약세 혼조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우리나라 국내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또 역시 일시적으로 조금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오늘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수급 흐름을 봐도 영향력이 좀 있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반도체 쪽에 좀 쏠렸던 흐름, 그 흐름은 역시 게임주에 쏠렸던 흐름이 반도체로 일부 흘러가면서 시장 전반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도 77,500원대 저항을 조금 받으면서 약간 미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덜 가지 못했던 2차 전지, 이제 순환이 조금 돌기 시작하는 거죠. 2차 전지 쪽에 대한 흐름성이 좀 나타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상장 이슈, 그 모멘텀의 기대감 또 역시 일부 어느 정도 반영되고 그리고 소재 쪽에 대한 낙폭도 어느 정도 많이 최근 워낙 잘 오르고 있었지만 역시 낙폭이 같이 동행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등이 조금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수급 쏠림의 원인이었던 메타버스의 그 NFT 쪽 관련된 게임즈라든지 그 코인 관련 기업들의 수급이 역시 아직 빠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수급이 약간 좀 그런 섹터 쪽으로 좀 순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오늘의 시장은 하락성, 하방성보다는 혼조세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뭐 단기성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겠다라고 하면 이익을 챙기지만 이미 내려갔다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면 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눌림이 내려왔을 땐 역시 전략대로 분할 매수를 조금씩 나눠갈 경우에는 효과가 톡톡히 좋게 나타날 거라고 얘기 드렸던 부분 유효합니다. 그래서 눌림이 있을 때는 역시 매수 관점을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지수적인 측면을 봐도 되는데 저는 삼성전자의 흐름에서 조금 더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흐름에서 아래쪽 하방에서 외국인들이 최근 굉장히 많이 사줬었는데요. 연기금하고 기관하고 같이 들어왔던 가격대인 한 75,000원대네. 삼성전자의 75,000원대 라인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의 종목들 눌림을 분할 매수 1회차로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를 지표로 봤었을 때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현재 시장의 흐름에서 시장을 약간 끌어주는 흐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의 어떤 지수에 주가의 영향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판단되니까요. 한 75,000원 아래쪽에서는 분할 매수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지금 시장은 단기성 이익을 내는 자리이고 그리고 기존에 들고 있던 종목들은 손절이 아니라 홀딩하는 자리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관망세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지 체크 포인트 함께 확인을 하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수고하십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랑 비중은요? 13만 원에 20%입니다. 13만 원에 20%.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낙폭이 좀 큰 상황인데 뭐 악재도 좀 있었고 해서 좀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 일단은 뭐 매도 의견은 아니고요. 홀딩 쪽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네. 낙폭과대가 있던 회사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시간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니까 일단은 홀딩 의견을 드리고 좀 반등이 있을 때 비중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네. 매도보다는 저는 홀딩 의견이고요. 얼마까지요? 네, 얼마까지라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비중을 조금 줄이자고요. 비중이 20%인데 늘려가기에는 좋진 않아요. 가격이 조금 높잖아요, 그렇죠? 뭐 높다라. 지금 좀 더 사면 안 될까요? 네,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사는 쪽에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이 기업 내부적인 이슈가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내용적으로 그렇게 네. 좋지 못한 흐름이에요. 악재가 네. 반영되어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관망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보유 관점만 두고 이 상태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면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럼- 또 이 악재가 소멸되고 또 다시 호재로 전환됐을 때 비중을 더 늘리지 않고 난 더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있는 데서 비중을 더 늘리시면은 감당할 수 없는 비중이 돼서 그리고 또 네. 회사가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지만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망을 네.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요. 네. 지금 줄이는 건 아니고요. 네, 올라오면 줄이세요. 저는 한 10만 원대 얼마쯤 정도. 올라? 10만 원대 정도 올라오면은 비중 한 30%만 덜어내시고 기다리셔도 네. 될 것 같아요. 그 30%는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머지가 네. 있잖아요, 그죠? 그 네. 과정이 회사가 회복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네.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만큼 네, 많이 감사합니다. 내려온 만큼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네. 마시고 10만 원대 네. 이쪽에 오면 비중 아주 아. 일부만 좀 줄이시고 네. 다시 한 번 더 네.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안녕. 도와드릴까요? OCI요. OCI 매수가랑 비중은요? 12만 8천 원에 40% 정도. 12만 8천 원에 40%. 네네. 알겠습니다. OCI도 많이 오른 만큼 조정 폭이 또 크게 나오고 있네요, 멘토님. 네. 12만 원대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 자리는 실적으로 제가 뭐 적립 투자 얘기를 많이 하고 분할 매수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부터는 한 번 들어갈 자리죠. 이 자리는 네. 저는 들어가도 될 자리인데 지금 이제 전화 주신 우리 그 어머니께서는 매수가가 높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좀 아쉬운 게 비중이에요. 비중만 아니다라면은 오히려 지금부터 떨어진 건 저는 매수 관점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 일단은 지금 매수가보다도 비중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홀딩 네. 의견이에요. 들고 계셔도 되는데 비중을 네. 좀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40%. 네,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올라오면 비중을 줄이세요. 충분히 지금 이 라인대에서 빠지기보다는 한번 반등을 줄 것 같아요. 충분히 네. 낙폭이 많이 빠졌거든요. OCI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개선세가 뚜렷하고 그리고 친환경 그리고 네. 태양광 모듈 그리고 폐배터리 산업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 그리고 실리콘 가격에 대한 부분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도 아직 큰 변동성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OCI도 충분한 이익 구조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다만 올라오면은 다행히도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2만 8천 네. 원이잖아요. 그죠? 비중 네네. 과감히 덜어내세요. 절반 이상으로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네, 내려올 수도 가격 있어요. 네. 오면요? 매수 네. 가격 오면 비중을 줄이세요. 절반 정도 네. 줄이시고 네. 다시 늘릴 수 있어요. 그때 비중을 조금씩 다시 늘릴 수 있잖아요. 지금은 더 네. 늘리면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못 늘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좀 의견은 많이 걸려요? 시간이? 시간은 그래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눌림이 한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적인 네. 부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신이 아니기 네. 때문에 나를 네.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라는 생각만 두시고요. 예. 12만 8천 원짜리에서 비중을 과감히 절반 이상을 줄이시고 나중에 다시 네.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 다시 예.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예, 예. 삼성생명. 삼성생명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7만 5천 원에 30%요. 네, 7만 5천 원에 30%.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삼성생명은 어떻게 해볼까요, 멘토님? 배당일까요? 약간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전화 주신 거 보니까 네. 수익을 좀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근데 뭐 저는 홀딩이고요. 이것도 오늘 홀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지금 배당주에 대한 이슈가 우리가 시장이 안 좋아서 얘기가 좀 많이 없었거든요. 11월 달 네. 원래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올 때인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배당주 얘기도 꺼내기 힘들다가 이제 배당주 얘기 조금 나오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래서 역시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들을 보험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삼성전자는 그런 쪽 생각하지 않고 홀딩하고요. 그냥 끌고 가셨다가 이익을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뭐 일단 기업성에 대해서 의심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화재나 보험이나 뭐 전체적으로 배당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삼성생명에서 저는 배당을 굳이 찾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배당 보고 사신 건가요? 예.
아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샀는데 네. 예, 이거를 매수로 좀 더 할까 싶어가지고 요 앞에 저점 때 네. 매수하려고 하다가 혹시나 좀 더 내려 한 5만 7천 원 이 정도로 봤거든요. 5만 7천 원 안 왔다고. 네. 그 정도 내려오면 살려고 일단 네. 봤는데 그냥 네.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매수로 해가 물타기를 조금 할까 싶는데 내려오면 그거 다시 어떡할까요? 내려오면 하고 안 내려오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사실 내려오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네. 지금 실적으로 비중을 많이 들어가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30% 비중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조금 높아가지고 네. 지금 비해. 그 단가만 보지 마세요. 네. 이 가격보다요. 내가 네. 가지고 있는 보유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비중이에요. 예. 자산 관리가 되지 않는데 투자해서 무슨 효율이 있겠어요, 그죠? 내 자산 관리가 더 중요해요. 내 자산의 현금 네.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50% 마이너스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 자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30%의 삼성생명의 비중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네. 지금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욕심을 내서 한 20%나 30%더 들어가면 60%예요. 네. 그러면 예. 거기서 이제 주가가 만약에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5만 7천 원 얘기하신 대로. 네. 그렇잖아요. 내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내려왔었을 때 자산이 큰가요? 종목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큰가요? 종목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죠? 반반이거나. 그러면 네, 효율적인 아래에서 단가 조절 대응이나 추이의 대응에 대해서 내가 부담스러움이 그 내 자산의 현금 확보와 아닌 상황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지금 늘리기보다 내려왔을 때 늘리는 것도 크게 늘릴 필요 없어요. 가격이 싼 때는 비중이 적게 들어가도 단가 효율은 좋아요. 가격이 높은 데서는 비중을 많이 들어가야 효율이 생기지만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게. 근데 단가 밑으로 많이 떨어지는 가격을 싸게 살수록 비중을 적게 들어가도 가격 조정의 효율은 비율대로 더 좋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싸면 더 사고 싸지 않으면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가에선 보유하시고요. 목표가 네. 7만 5천 원대 오면은 비중을 줄이시고 오히려 줄인 비중으로 다시 사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반등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매수가 오면 역시 좀 줄일까요? 매수가 오면 줄이세요. 더 사고 싶다. 가격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서요. 그죠? 또 내려올 네, 수 있으니까 가격이. 줄이세요. 한 10% 정도만 줄이시고 나머지는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네, NC소프트요. NC소프트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70만 원이고요. 비중은 50%예요. 네, 70만 원에 50% 지금 수익권에 있네요.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NC소프트가 이제 어디까지 조금 더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추세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제가 NC소프트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상한가가 오난 뒤에 옆으로 행보성 박스 흐름을 만들 거다라고 네. 얘기 드렸거든요. 그 69만 원대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상한가 갔던 가격대 한 79만 원짜리 10만 원 차이 안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위쪽 돌파가 나오거나 하는 흐름이 나올 텐데 오를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홀딩을 하시되 한번 이익을 챙겨주는 가격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보시는 건 아니죠? 제가 사실 이거를 네. 80% 들고 있다가 네. 저번 주에 한번 한 75만 원 선에서 네. 30% 정도 익절을 하고 네. 지금 이제 50% 홀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추가로 좀 더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계속 가져가야 될지 궁금해요. 오르면 팔고 내리면 다시 조금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비중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비중이 80%가 아니어도 오르고 내렸을 때 내가 사고 파는 이런 대응에서 비중 80% 이상의 효과를 만들 수 30% 가지고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식을 조금 이해하시는 네네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면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내가 비중 30% 들어가서 지금 방금 얘기 드렸던 가격대 또 5만 원대 위쪽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네. 그 매도가에서 또 팔고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 다시 또 매수를 네. 모아갔을 경우에 30%가 또 올랐을 때 수익을 내면은 80%의 네. 효과를 30%를 나눠서 똑같은 등락률의 수익이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3번만 해도 90%의 네네.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네. 굳이 비중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올라오면 이익을 네. 챙기시고요. 저는 전량은 네. 이익은 아니더라도 비중 지금 50%, 30% 이내에서 계속 그 효율로 대응하시고 나머지 50%는 추가적으로 만약에 NC소프트가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틀 수가 있잖아요. 그때 네. 추가적인 대응을 위해서 현금성으로 들고 있다가 대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아, 전략은 네. 위쪽에 올라오면은 역시 절반 정도의 비중을 76만 원대 정도에서 다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혹시나 돌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켜보고 내려올 경우에 다시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그런 형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네네. 네, 그쪽이 사고 팔고를 하세요. 장기 투자라고 해서 들고 간다라고 해서 네. 5년 뒤에 주가가 내가 샀는 가격대에서 맴돌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가는 과정은 분명히 주가가 그 안에서 나한테 수익을 줬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줬다 마이너스 오르락 내리락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네. 사고 파는 게 장기 투자에 더 효율적이겠죠. 네, 그런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멘토님이 봤을 때는 모멘텀은 괜찮은 것 같을까요? 게임 기업의 쪽에 대한 가치라든가. 부분들의 그 P2E라고 해서 게임 시장에 대한 흐름성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국내도 규제는 막아져 있지만 앞으로 규제가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는 부분 또 다음 내년이라든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싸다라면 매수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도만 얘기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KKABL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삼성제약 8,200원에 7%. 얼마에 추가 매수해야지 단가를 낮출 수 있을까요? 멘토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삼성제약은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볼까요, 멘토님? 이 기업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 의견보다 올라오면 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 네. 7,000원 정도 반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제약바이오의 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 저는 불확실성을 항상 두고 투자를 왜냐하면 꺼려하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은 7,000원대 올라오면 비중 줄이시면서 오히려 매도 쪽만 생각하시는 쪽으로만 보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열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랑 호텔신라 지금 매수를 해놓을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개 다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둘 다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아, 오히려 그 변동성이 좀 더 강했던 LG생활건강을 저가 매수를 노리신다라면은 네. 저는 LG생활건강이 오히려 내려왔을 때 역시 분할 매수나 적립식 투자를 해나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미 낙폭이 충분히 많이 나왔고요. 반등의 여지가 최근에 있었던 건 반등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반등이 LG생활건강 눌림이 있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박스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단의 가격을 한 120만 원대 잡아두고요. 100만 원 이탈해도 100만 원대 초반대, 110만 원대 정도 다시 회복한다고 봤었을 때 내려가는 걸 오히려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 한 번에 사두려고 하지 마세요. 내려간 낙폭가대 종목은 올라오는데 흐름성을 그 저항을 소화하면서 올라온 시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빠진 종목에 대한 흐름성은 분할 매수로 천천히 모아가는 쪽이 좋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이미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바이오니아 53,900원에 20%. 지금 팔아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가도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수익을 잘 보고 있으신 상황이라서 워낙 지금 단기간의 흐름이 강하네요, 멘토님.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네, 이게 이제 많이 올랐다가 빠질 만큼 빠진 낙폭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반등이 나올 때 기술적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은 그냥 일부일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오고 바이오 쪽에 관련된 부분이나 내 플랫폼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자체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면 개별적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눌리더라도 다시 반등은 있지만 이익을 좀 챙겨가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53,000원대 같으면 어제 가격에서 조금 오늘 오르는 15% 하루 만에 올라온 개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가감히 절반 정도 이익을 실현하시고요. 눌림은 역시 한 5만 원대 지금 매수가보다 조금 아래쪽이긴 합니다만 5만 원 초반대에서 지지를 또 보여줄 수 있고 또 반등을 줄 수 있으니까 일단 비중만 줄여놓고요. 최종 목표가는 한 67,000원 정도만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고민이신가요? 예, 한국석유 네. 네, 매수가 1,800원, 비중 40%입니다. 네, 1,800원에 40%.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셨나 봐요? 원래 제가 15,400원에 매도를 하고 네. 최근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1,800원에 지금 매수를 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잘 들어간 걸까요, 멘토님?
뭐 이거는 뭐 잘 빠진 자리에 잘 들어갔다 안 있다라고 해보다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워낙 많이 올랐다가 네. 장기적으로 좀 흘러내렸으니까 맞아요. 이것도 약간 기술적 반등성 느낌인데 한 번의 반등은 또 급등성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데는 의견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기 대응에서 시세가 한번 나오면 파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 시 좀 강한 시세가 나올 때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저는 끌고 가는 쪽은 조금 모호하네요. 좀 예. 모호한 부분들이 있고 화학 쪽에 대한 흐름성이 좋아지고 인프라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좋은 요소를 가져갈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예. 그런 재료적인 측면은 좋아요. 좋긴 하고 실적도 뭐 이래 큰 기업의 그 규모가 큰 기업의 그 흐름을 띠지는 않기 때문에 강한 흐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속성이라는 느낌보다는 시세를 네. 주고 흘러내리는 경향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거래가 예. 쏠려요. 한번 시세 주고 멈춰버리고. 그게 이제 올해 초에 있었던 이 급등성 흐름에서 나온 흐름이니까 지금 예, 거래 맞습니다. 죽었다가 한번 튀어오르면 거래 좀 나왔다 또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예. 거래가 나올 때 팔고 죽어 있을 때 다시 사고.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얼마 저는 그런 까지- 시세가 한 13,000원대 좀 못 미칠 것 같으니까 조금 12,500원 정도 잡으시는 게 어떨까요? 높게는 보지 않고. 12,500원이요? 네,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니까 12,500원 부근으로 보시고 가격이 딱 정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오면은 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중도 선생님, 네, 예. 비중도 좀 줄이세요.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네. 얼마까지 만약에 밀린다면은 얼마까지 밀릴까요? 그걸 제가 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근데 기술적인 예. 부분에서 과거에 대한 영역을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저는 이 저점 대비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더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9,000원 초반대 9,300원 이 정도까지는 밀려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예. 조금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네오티스 4,900원에 20%입니다. 4,900원에 20%. 알겠습니다. 네오티스라는 종목은 처음 또 상담을 해보는 것 같아요. 좀 저한테 생소한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수익권에 있으시고 오늘은 수익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전화 많네요. 멘토님.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시장이 좀 반등을 줘서 그런가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그런 것 것도 같아요. 있고 최근에 뭐 매수 관점도 있으실 것 같고 그렇게 강하진 않네요. 좀 흐름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고 뭐 기업 자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익 구조도 있고 좀 기업 자체 규모가 좀 작은 느낌이라 역시 방금 제가 상담하는 얘기 들으셨나요? 예, 예. 네, 시세를 한번 주고 거래가 굉장히 약해요. 근데 앞서 있었던 이 강한 시세의 흐름이 뭔가 이슈가 재료적으로 크게 터지고 나온 흐름인데 그 부분을 시장성에 조금 이탈했다가 좀 회복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의 반등 정도 나오면 욕심내지 않고 좀 파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좀 욕심은 낼 필요 없을 것 같고 실적은 괜찮네요. 실적은 나쁘진 않은데 주가도 그렇다고 해서 싼 느낌은 들진 않아요. 기업성을 봤었을 때.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은 제가 뚜렷하게 확인이 안 돼서 지금 기술적으로 좀 많이 얘기 드리고 있는데 올라오면 한 5,400원대 익절하는 쪽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네. 저 6월 달부터 이제 매수를 대량 거래 터져가지고 네네. 요 한 종목만 가지고 하는데 네. 배당을 꽤 주더라고요. 4,500원 중반대 오면 사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5,300원 와서도 한 30% 익절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방금 20% 얘기하신 전략이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배당을 바꿔 가야 될까요? 아니면 비중으로 수익을 내잖아요. 그죠? 네, 예. 배당도 중요하지만 배당을 뭐 3%, 5%, 많이 주면 6%뭐 이렇게 주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그 이익이랑 여기서 올라온 내 이익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요? 지금 수익 실현이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배당과 같이 믹스해서 한 번에 둘 다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익이 나면 팔고요. 배당을 받는데 아직까지 그 권리락이 있게 기준에 권리락이 있게 아직 멀었잖아요. 배당 나기 아직 멀었잖아요. 그죠? 12월 말쯤에 나오잖아요. 27, 28일 이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내가 이익을 주면 이익을 챙기면은 그때 받을 배당을 지금 나는 그 배당의 이익을 챙기는 거와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전략이 뭐였냐면 4,000원 초반대 중반대에서 매수하고 5,000원대 파니까 얘기하신 것도 맞아요. 앞에 큰 매집성이 돼 있으니까 이걸 이탈해도 자꾸
회귀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거예요. 계속 박스권 흐름이죠.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단에 팔고 박스권 하단에 사서 위에서 파는데 하단에 살 때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분할로 또 들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방금 아버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배당을 생각하기보다 이익이 나면 챙기고 또 사졌는데 배당락이 걸려서 배당까지 받을 수 있으면 그 비중만큼으로만 받아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배당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그렇게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실 바랍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하나 마이크론요. 하나 마이크론 30%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비중은 30%고요. 23,300원이요. 네, 23,300원에 30%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대랑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있어요, 멘토님. 네, 많이 올랐네요, 이 종목도. 어떻게 네. 보세요? 조금 조심해야겠네요. 어. 저는 괜찮은데 회사는 정말 좋아요. 좋고 앞으로 비메모리나 뭐 메타버스 얘기 나오는 모든 면에서 다 좋은데 네. 저는 비중만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중 축소 의견만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 회사는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가격이 싸진 않거든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가격이 비싸져 있어요. 하나마이크로는 추세적으로 작년 우리 그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회복될 때 8월 달부터 해서 큰 흐름 만들고 났는데 계속 추세적으로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네, 네. 네. 반도체 쪽 관련해서 그냥 쭉 올라왔어요. 이렇게 네. 지속적으로 끝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죠? 지금 최근에도 시장이 빠지는데도 단기적인 악폭은 있었지만 또 회복해주기도 했고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업 반도체는 저는 버릴 섹터는 아니다라고 봐요. 들고 가시는 건 좋은데 비중을 네. 줄여서 내가 높은 가격에 샀는 거를 분명히 낮출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30%에서 나중에 떨어져서 낮춘다라고 해서 10%, 30% 사면은 얼마 안 돼서 내 잔고가 없어질 것 같아요. 한 종목에 다 들어가더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높은 가격인 만큼 비중을 적게 들어가서 하락을 준비하자. 올라가는 거는 오르면 이익이니까 그것보다도 내가 준비할 거는 내려올 경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 놓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기업에. 그래서 비중을요. 20% 줄여서 10%만 들고 계세요. 네. 이해되셨나요? 비중 20% 줄이세요. 줄이시고 나머지는 저는 위쪽에서 낙폭을 조금 이렇게 고점 대비 좀 크게 키울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보더라도 좀 많이 떨어질 경우부터 다시 모아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내려오지 않아요. 17,0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를 고려를 하시고 보유하고 계세요. 또 떨어졌다고 놀래지도 마시고요. 아시겠죠? 더 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두시고. 그래서 저는 비중 10%만 들고 홀딩 의견 드릴게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20%는 팔고 10%만 갖고 10%만 있다고요?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반도체 나쁘지 않아요. 내려오면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혹시나 가격 17,000원 오잖아요. 네. 네, 올 수 있어요. 뭘다 이거 뭐 크게 하락을 해야 급락 나와야지 오겠거니 하한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도 옵니다. 그러니까 17,000원 만약에 올 경우에는 꼭 연락 한번 더 주시면은 추후 전략을 또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 LX 홀딩스 예, 9,300원에 비중 100%요. 9,300원에 100%.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한 6개월 동안 계속 분할 매수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LX홀딩스 한 종목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멘토님. 네. 약수익권에 있고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그 LX 기업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좋아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홀딩스도 조금 영향력은 있겠지만 제한적이다. 그리고 100% 비중을 들어가는 게 계속 분할해서 모아왔는데 이익을 주면은 줄이고 다시 늘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늘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역시 저는 똑같은 의견입니다. 비중 이익을 챙길 수 있을 때 챙기시고 다시 또 늘려갈 수 있는 거니까 쌀 때 지금 하신 대로 어차피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걸 늘려가신 거잖아요. 예. 맞죠, 그죠? 똑같은 예. 전략인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모아갔는데 내 가격과 주가가 수렴되고 내려왔던 흐름에서 주가 반등이 나왔다. 그 이익이잖아요. 그럼 이익에서 물량을 줄이고 다시 내려가는 걸 또 수렴해서 가면 또 이익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과감히 절반 이익을 챙기고 나머지만 목표가를 한 1,400원, 500원 정도까지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얘기하세요.
저 자회사 상장 이슈도 있고 네. 이틀이면 공매도도 일단은 금지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못 드려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나 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제가 그 공매도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자회사 상장을 예, 직접 할 건지 아닐 건지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그러면 계열사 쪽의 흐름을 믿고 반등을 아. 줄 때 이익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현금 비중도 그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잠깐 알겠어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KH 바텍이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24,750원 현재가이고 30%입니다. 네, 24,750원에 30% 지금 가격이랑 같네요. 24,750원. KH 바텍도 좀 조정을 받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비중이 많네요. 전체적으로 오늘 보니까 비중이 전부 다 30%대 이상이고 네. 한 거 보니까 그 좀 시장에 대한 앞서 얘기 드렸는데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종목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분할로 조금 더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KH바텍 괜찮아요. 전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좀 더 들고 계세요. 아, 예. 네, 근데 지금 이 가격의 매수가 근처인데 어떤 대형보다 이렇게 전화를 주신 이유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비중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좀 더 이 회사의 전망이나 뭐 폴더블폰이 내년에 더 좋을 텐데 관련된 힌지에 대한 부분들 기업들 파인테크닉스나 뭐 KH바텍 기타 등등 많은 기업들의 흐름이 내년에도 긍정적인 또 시너지 효과를 또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걸 믿고 가지 못하는 흐름성을 얘기를 드린다라면 결국 비중이 앞서 조금 들어가는 데서 그 떨어지는 낙폭을 본인이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비중을 줄이시고요. 떨어지는 거를 살려고 생각을 해보면 더 훨씬 그게 떨어지는 걸 무서워 공포로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사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살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면 그게 내가 떨어지는 걸 무서워할 게 아니라 사야 되는 거잖아요. 상황 자체가 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서 저는 비중을 지금 역시 동일하게 절반 정도는 줄여놓고 떨어지는 걸 한번 지켜봐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위쪽으로 만약에 반등을 이어가서 IT 쪽이나 이 부품 쪽도 흐름이 괜찮아요. 그래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저는 27,000원대에서 이익 실현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파바이오 네, 앞타바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34,000원에 50%요. 34,000원에 50%. 알겠습니다. 매수를 최근에 하셨나요? 예, 얼마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도 비중 많이 들어갔어요. 네. 대표님 50%. 네. 이거는 또 어떻게 한번 가격 전략을 가격 전략이 없어요. 저는 없어요? 바이오 쪽에 대해서 몰라요. 저한테는 바이오 쪽으로 전화하셔서 좋은 얘기를 못 들으실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익이 나는 바이오는 좀 좋은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런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큰 수익이 한번 우연찮게 올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많잖아요. 실제로 기업이 돈이 없는데 뭐 실제로 치료제 관련성 올라갔는데 보니까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자꾸 증자를 통해서 돈을 땡겨와서 그 빚을 다 메꾸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바이오가 그렇거든요. 투자를 받아서 다 그 지출 비용을 다 메꾸고 있는 흐름이니까 역시 다를 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의 비중 50% 투자할 가치, 기대감, 내용, 바이오에 대한 어떤 임상, 결과, 최근에 개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좋은 긍정의 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약간 지금 바이오 쪽이 개별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가가 그래 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쪽에 매수가 부분에서 매도 의견 드릴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차트적으로 어떤 낙폭과대로 인한 반등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걸 해석하기에 기대하는 것 하기에는 기업성에 대해서 저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잘 예, 대응하시길 예. 바랍니다. 예,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신가요? 신성 ENG 예. 3,373원에 2%인데요. 계속 오늘 좀 반등이 되는데 이게 계속 또 반등이 좀 됐다가 그냥 도로 더 떨어지고 이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거의 반 정도는 매수가
기준점 해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비중이 2%밖에 안 돼서 뭐 비중은 네. 굉장히 적으세요 지금. 어떻게 해볼까요? 뭐 정말 주식 잘하신다 그러면은 비중을 한 10%까지 늘려가지고요. 그냥 매수가 파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안 되실 것 같아요. 그 이 작은 비중이 또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견을 막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상담에 조금 한계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늘리기보다는 2%가 안 된다라면 채 이제 내 자산이 98%가 또 추가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어머니? 네네. 네, 자산이 2% 같으면 이 2%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내가 이 2%의 비중을 잡았다는 건 내 100%의 자산의 일부잖아요. 아주 일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 네. 부분에 손실을 확정지어도 내 나머진 자산으로 충분히 벌어 나갈 수 있어요. 분명히 뭐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또 안 좋은 상황이 있거나 뭐 좋은 종목이 있거나 할 수 있겠지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뭐 더 늘리거나 뭐 이런 대응보다 내려가는데 너무 막 걱정을 하고 우려할 필요 없이 그냥 반등 주면은 과감히 잘라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뭐 네. 태양광 이슈나 뭐 많은 이슈, 새만금 이슈나 많은 이슈를 테마 속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미 태양광의 재료가 많이 반영됐고 친환경 이슈는 좀 텀을 쉬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등 줬던 거는 가볍고 섹터 테마 이슈로 강한 반등, 시장의 어떤 테마 이슈가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여지니까 이거는 그냥 반등 주면은 2,400원, 2,300원대 정도 있죠. 네네. 네, 2% 비중이니까 과감히 잘라내버리시고요. 다른 데 집중하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좀 도와드릴까요? 네네, 젠백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25,600원에 30%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드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웃음만 나오네요. 네, 왜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 종목? 그때 아는 분이 지인이. 좀, 네. 괜찮다고 해서 원래 3만 원부터 사가지고 추매를 계속해서 비중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시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예, 지금 답답한 구간에 있고 이 종목도 뭐 아까도 뭐 바이오주를 별로 이제 네. 상담을 해드리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젠베스는 정말 간당간당하게 하면서 네. 정말 잘 알죠. 오래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 젠베스라는 기업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젠베스의 제 머릿속의 기억은 10,000원 밑에 사면 수익이다. 그래요? 이런 내용 제 머릿속엔 그래요. 네, 과거부터 저도 그 실전 매매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젠백스를 10,000원 밑에 사면은 들고 있으면 그게 수익이더라고요. 항상 그런 흐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비싸졌잖아요. 2019년도 때 강한 맞아요. 급등이 있었고 그런 박스 흐름이 좀 있는데 일단은 매도보다는 역시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거래가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올라오면은 올라왔을 때 좀 줄여 나가시는 거야. 늘리지 마세요 이제는. 늘리지 말고 왜 늘리는데 한계 어느 정도 30%는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너무 근데 그것도 많아요. 이 루틴이 어떤 정해져 있는 나의 물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좀 빠졌으니까 사고 좀 빠졌으니까 사고 좀 빠진 것 네네네. 같아서 그냥 그런 것 같아서 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가가 효율적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네. 아시겠죠? 좀 네네. 내가 루틴을 좀 정해놓고 했으면 그 중간에서 분명히 매수가 이상은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부족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홀딩 길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올 수 있어요. 네네. 올라올 수 있으니까 한 2만 원, 2만 1,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럼 그 가격대까지 올 수 홀딩 있으니까 네, 홀딩 하시고요. 올라오면은 한번 상담 문의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 만약 온다라면 고민하지 말고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하죠. 예. 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이수액 지수에 이수앱지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22,000원에 10%요. 22,000원에 10%. 예, 매수를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지금 됐어요. 올라갈 때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그런가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수앱지스는 손실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한창 네. 스푸트니크 때문에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어떡하죠? 저도 혼내고 싶네요.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혼내고 싶네요. 오늘 바이오 네. 문의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요. 역시 불확실성이에요. 이거는 다만 이제 바이오 쪽에는 맥이라고 해서 그 수급 흐름이 있잖아요. 돈이 들어오는데 이수앱지수도 워낙 큰 돈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를 하시는 쪽이 좋은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22,000원.
알고 계시죠? 예. 네, 얼마나 높게 사신지.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저한테 죄송할 필요 없어요. 제가 풀어드려야 되는데 풀어드릴 예.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저도 예. 제 나름 뭐 기술적으로 풀든 이 내용으로 풀려고 해도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가격도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예. 그 뚜렷한 어마무시한 거래를 최근에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흐름을 보면은 그냥 흘러내리고 있는 흐름의 방향성만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한 번은 틀 것 같아요. 즉 바이오의 이제 학회나 이런 내용들이 1월에 2월이나 이런 때 있기 때문에 한 예. 번쯤은 시장의 이슈를 받고 반등을 줄 수 있을 텐데 추가 매수는 10%라는 비중에서 저는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좀 예. 비중이 또 앞서 얘기 드리지만 본인의 자산을 잘 보면요. 10%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10%의 한 20%의 손실 같으면 그래 큰 건 아니에요. 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크게 느끼냐 작게 느끼냐 내가 볼 수 있냐 없냐의 차이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올라오면 15,000원짜리에서 일단 절반 매도하시고 한번 다시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한번 이슈를 강하게 주면 이 15,000원대 정도까지 한번 이슈가 나올 거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그 반등의 흐름을 강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을 안 드리는 거예요. 예. 일부 손실을 확정 짓더라도 절반이니까 더 내 손실금은 적을 거고 그 추후에 좋은 내용이 삼상을 통해 뭐 어떤 내용이 나오고 뭐 이수FGC가 뭐 기술 수출을 했다 뭐 좋은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 효과를 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켜보고 가격적인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000원 쪽에 왔을 때 문의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일부 대응을 조금 비중만 줄이시고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막막합니다. 네, 그래도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저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가 않아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보스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하이브 35만 원에 40%. 내일 만기일에 타격이 있을지 걱정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하이브가 지금 좀 꺾이고 있네요. 내일 뭐 타격이 클까요? 저는 뭐 만기일이라고 해서 이번 만기일은 큰 흐름의 어떤 변동성이 뭐 제가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네, 내일 별 큰 흐름 없이 넘어갈 것 같고요. 외국인이 뭐 풋을 잡았다 안 잡았다 이런 건 따질 필요 없고 옵션 만기로 봤었을 때도 저는 지금 시장의 흐름, 전반적인 흐름이 양호하게 지켜줄 거라 보여지니까 뭐 이거는 좀 하이브는 그런 외적인 그런 부분들을 미반영시키고 봤었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지수적으로도 이제 뭐 공매도라든지 뭐 이런 영향성을 좀 보더라도 조금 더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매력적인 가격은 저는 한 31만 5천 원 정도까지 정도의 어떤 이 밑으로는 역시 오히려 짧은 트레이딩성에 신규라면 분할 매수 접근 또 나쁘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익은 짧게 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나빠 보이지 않으니까 35만의 매수가 조금 어중간한데 뭐 비중이 또 40%고 저는 지금 여기서 과감히 10% 비중만 놔두고 40%를 빼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1등으로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신 시청자분이신데 대상 25,000원에 20%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살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더 살까요? 기다릴까요? 낙폭 가된데 계속 흘러내리는 예로 볼 수 있는 게 뭐 유통이나 음식료 업종이거든요. 네. 근데 뭐 추세 전환을 조금 지켜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은 지금은 매수, 매도도 아닌 그냥 홀딩하고 관망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한 25,000원대 가격대까지 터치만 해도요. 24,000원 후반대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락성보다는 약간 행보성 흐름이나 추세 돌파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종 목표가는 저는 한 26,000원대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해 보이니까요. 장기적인 흐름이겠지만 내려갔을 때 비중이 조금 생각보다 적다 크다라는 논의하기 좀 어렵네요. 투자 현금성이 좀 있다라면은 내려가는 거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목표가는 26,000원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현주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제주반도체 7,290원에 22%. 오늘 올라와서 절반은 줄였는데 향후 추세 흐름 분석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좀 위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네요. 향후 추세 흐름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제주반도체는 가격이 큰 조정이 있더라도 추후에 또 다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제주반도체는 지금 가격에 매수의 매력은 없지만 아래쪽은 낙폭을 조금 만들어주면은 뭐 좀 깊게라도 상한가 같던 가격대 아래쪽이라면 또 역시 매수 관점으로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다가 나오신 것 같은데
비중을 좀 더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에서 이거는 이익이라는 관점보다도 매수가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최근 흐름성에서 가장 좀 시선을 많이 끄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크게 있으면은 밑에서 다시 나는 새로운 전략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를 무시하고요. 현금성을 조금 더 보유하는 비중보다 현금성 비중을 더 크게 유지하고 한 30% 비중이라고 하면 현금성 비중을 20% 이상, 그러니까 보유 비중을 10% 잡고 내려왔을 때 20% 비중을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으로 한다라면 지금 만약에 급락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상당히 편하게 또 다시 매집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요. 비중을 더 줄이시길 바랍니다. 매수가 부분에서 비중을 22% 가지고 계신데 10% 이내로 좀 줄여놓고 떨어졌을 때 다시 사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2차 전지입니다. 다시 한번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 자회사죠.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상장하면 시가총액이 7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동종업계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또 인텔이 자율주행과 관련한 자회사 모비라이를 상장할 것이라는 소식도 오늘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보시면 생산 쪽도 좋고 이 소재 부품 쪽의 시세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5.2%의 강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이 전반적으로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7거래일 만에 지금 물량을 담아가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3% 오르면서 71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그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시죠. 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고 있지만 확진자는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5천 명을 기록했다면 오늘은 사상 최고 확진자 7천 명을 돌파를 했죠. 국내에서는 오미크론 완화보다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H 신소재 음압병실 관련주죠. 18%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8천 원 선을 다시 한번 뚫어냈고요. 그리고 인공호흡기 관련주입니다. 메가ICS도 9% 시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개별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이 해외 5개국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4.9% 오르면서 23만 6천 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그간 시장에서 조정받았던 게임주들 또 오랜만에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모멘텀이 뚜렷한 종목들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오늘 컴투스의 시세 상당히 좋습니다. 메타버스의 닥터나우의 원격 의료 서비스를 도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MOU를 체결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8%의 시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다크헤덴의 개발사 소프톤이 위믹스 플랫폼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확대 기대감이 묻어나면서 8%의 시세 연출하고 있고요. 16만 8,800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많이 불식되면서 뉴욕 증시가 상당히 강했고 또 우리 시장도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지금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함께 유입되면서 오랜만에 저항선을 다시 한번 강하게 뚫어내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3,000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했습니다. 0.8% 오르면서 지금 6거래일째 오름불을 켜내고 있고요. 3,01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시세가 조금 더 좋네요. 1.4% 오르면서 1,000선 위로 올라서 있습니다. 1,01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